안녕하십니까? 뭐를 잡으시려고? 갑오징어 입문하려고요. 소식만 많이 들었어요. 육지분들 갑오징어 잘 나온다고. 그래서 욕심은 나는데 제주도에서 한 번도 도전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번에 이제 전문가 우리 네? 피싱 대표님이 두 종류 제주도 최고의 전문가시니까 그럼요. 조언을 좀 얻고 두 종류. 설명을 좀 두 듣고 종류로 싶습니다. 완전 사랑하죠. 제주도 가비는 육지가비하고 조금 달라요. 네네. 제주도는 네. 기본 6, 70m부터 시작을 해요.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장비라든지 채비 이런 것들이 제주도에 특성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네네네. 채비를 만들어 가지고들 많이 하는데 기성 채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표준화되어 있는 거 정도. 보편적으로 많이 그쵸. 쓰시는. 네. 대부분 많이 이제 사용들을 하시는 게 삼봉애기들, 그리고 뭐 수평애기라든지 그런 종류도 있습니다. 우리 한치 잡을 때도 많이 쓰는 애기 같은데 동일하게 사용을 해도 그쵸. 되는 건가 보네요. 그렇죠. 제주도는 애기들이 조금 커요. 그래서 그냥 머리 아프다 싶으면 주로 이런 삼봉 혹은 수평애기들을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애기 사이즈 커지는 게 혹시 제가 들은 바로는 제주도 시메가비는 육지 가비보다 엄청 사이즈가 좋다는데 그것 때문에 또 아무래도 유리할까요 이게? 이제 시야적인 면이라든지 좀 이렇게 애기가 움직이는 그 액션 형태 이런 것들을 많이 자극을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심이 더 깊으면 더 빛이 안 가서 큰 게 움직여야 더 잘 보일 수도 있겠네. 그쵸. 그런 개념도 있겠네요. 그래서 가끔은 무늬오징어 애기 가지고 가비도 같이 쳐요. 뭐 3.5 애기 같은 네. 것들. 네네. 3.5 사이즈가 대략 한 요거보다 조금 더 크죠. 네. 근데도 막 덥석덥석 끌고 갑니다. 크더라고요. 럭비공 막 이렇게 그렇게 이만한 애들. 로드를 선택을 하실 때 네. 제주도 시메가비 로드는 깔치, 텐야, 텐빈하고 같이 겸용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요 끝에 이 팁 부분을 보시면 이 휨새 정도가 요 끝에 10% 20%는 연질대, 나머지는 경질. 그래서 9대 1 혹은 8대 2, 뭐 8.5대 1.5도 사용을 하시긴 하는데 요런 형태의 로드가 좋아요. 초리 쪽만 네. 부드러운. 그 이유는 끝에는 끝보기를 할 때 로드의 그 끝부분이 까딱하는 입질을 보고 챔질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요 뒷부분에 대한 이 경질대에 대한 건 워낙 깊은 수심에서 후킹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낭창되면 후킹이 잘 안 돼요. 네네네. 그래서 전체가 낭창되면 또 예민함이 떨어지고 예, 그래서 8대2 혹은 9대1의 로드를 많이 사용들을 하시고 국내 조구사에서 저기 만들어진 여러 가지 제품들이 가성비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문어로드라든가 타이라바 로드 이런 다른 어종을 대상으로 하는 로드로도 가능은 포함이- 하죠. 가능은 한데 타이라바는 아무래도 6대4, 7대3의 비율을 보다 보니까 조금 제한된 부분이 있고요. 네네. 또 문어로드로도 갑오징어 심해가비는 충분히 가능하세요. 근데 무겁죠 좀. 그래서 아무래도 들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갑오징어 전용대를 사용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수심이 체크되는 수심 표시가 되는 수심 체크릴을 많이들 사용을 하세요. 네. 우리 흔히 아는 메이저 회사에서 만드는 이 수심 체크가 되는 릴들을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기어비는 뭐 5.8대 1, 6.8대 1 여러 가지가 있는데 후킹 이후에 그 감는 걸 따져보면 기어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좀 수월하긴 하죠. 5.8대 1이나 6.8대 1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좀 양호하실 것 같아요. 제가 헷갈리는 게 스피닝 릴에서는 뭐 하이기어, 노말기어, 엑스 하이기어 이렇게 나뉘는데 네. 베이트릴에서는 그 기어비가 뭐 5.8대 1이다, 뭐 그쵸. 6.몇 대 이게 하이기어, 노말기어를 그렇죠. 표시하는. 네. 네네네. 그래서 굳이 수심 체크릴이 아니더라도 바닥을 찍고 하는 낚시이기 때문에 기어비가 조금 높은 이 릴을 선호를 많이들 하십니다. 앞자리 숫자가 높은 게 기어비가 높은 거죠. 걸로. 네, 그렇죠. 네네네. 요 수심 체크가 내가 편하기 위함이지 필은 아니에요. 필수는 아니니까
하시게 되죠. 어차피 바닥을 찍고 시작이니까. 그렇죠. 가보시면은, 네. 그러면 라인은 혹시 주로 어떤 거를? 합사 라인은 뭐 085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합사 라인이 1호, 1.25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은 굵은 걸 쓰세요. 네네. 굵은 거를 사용을 하다 보면 조류를 타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옆 사람들하고 채비가 엉키는 경우가 많고 네네. 그래서 085 혹은 1호 중에도 얇은 1호를 많이 선호를 하세요. 네네네. 주로 300m를 감아놓고 시작을 합니다. 채비가 터지는 경우가 왕왕 발생이 되는데 한번 터지게 되면 한 80m, 90m는 기본으로 날아가다 보니까 이거를 뭐 100m 감아놓고 낚시를 한다. 그러다 한번 터진다. 그날 낚시 끝나는 그러네요, 거예요. 진짜. 이제 채비들을 이제 많이 보는데 원줄에 쇼크리더를 감든가 아니면 이 도래를 감아서 오모리그 채비하고 비슷하긴 합니다. 대신에 이 하단부에 뽕돌을 다는데 이 단차가 있어요. 그리고 요 뒷 가지줄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조류가 빨리 간다, 조류가 천천히 간다에 따라서 요 가지줄을 줄였다 늘렸다 사용을 하시면 돼요. 조류가 가면 갈수록 빨라지면 가지줄을 길게 사용하시는 게 좋고, 요 가지줄을 약 30에서 뒷줄을 30에서 뭐 40cm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 그럼 기본적으로 뽕돌은 바닥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요 가지줄하에 달려 있는 애기가 조류를 따라서 그냥 날아다니고 그렇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뽕돌에 있는 단차를 보통 15에서 20cm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입질이 없으면 이 단차를 아예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 단차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혹은 늘려가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패턴에 맞게끔 하시면 되세요. 네네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치라든지 일반 두 종류 낚시처럼 들었다 놨다 하는 액션이 아니라 예. 바닥을 요 뽕돌이 긁으면서 애기가 뒤에서 따라오는 듯한 형태. 다른 두 종류랑 다르게 그러면 수직 액션이 아니라 수평 액션이 더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조류에 예민하고 물이 가야 입질이 활발하고 상상하시는 그 어떤 머릿속에 낚시를 하시면서 내가 내 뽕돌이 바닥을 긁고 있구나 라고 느끼실 때 입질이 들어와요. 기본적으로 배는 계속 흘리는 그렇죠. 상태구나. 네네. 그래서 채비를 선택을 하실 때 이왕이면 대부분 이거 만들어서 자작 채비도 하시는데 이런 기성 채비들 나와 있는 것들도 있고요. 유동식으로 이 단차를 조정하면서 하는 게 있고 혹은 뭐 뒷줄이 30이다, 60이다, 80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채비들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채비까지 준비가 이제 됐다 치면 봉돌을 이제 선택들을 하시는데 가성비가 좋은 봉돌은 이런 그냥 무광의 이렇게 기둥처럼 생긴 봉돌, O형 그 물방울 봉돌, 다이아몬드형 봉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봉돌은 가성비가 있다 보니까 채비가 터져도 뭐 크게 경제적인 부담은 없지만 찍고 누웠을 때 입질인지 아니면 뽕돌이 눕는 건지를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방울 뽕돌은 바닥은 잘 찍는데 그리고 이렇게 끌었을 때도 뭐 크게 물릴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야광이다 보니까 갑오징어가 봉돌을 덤벼드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또 다이아몬드형 봉돌은 하단에 박힌다는 경우들이 또 종종 있어요. 뻘밭에 예, 뻘밭에 이게 꽂히는 경우들. 근데 판단은 본인들이 다 하시되 일반적으로는 이런 물방울을 많이들 사용을 하세요. 그 다음에 호수. 이 뽕돌의 호수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40호 아무래도 30호나 25호 이런 것들은 날려요. 심하게 날려요. 그래서 35에서 40호 정도. 조류의 상황에 따라서 뽕돌 무게는 달리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제 애기를 하시는데 지금 그냥 흔히들 얘기하는 학꽁치포를 잘라서 이렇게 뒤에다가 붙여가지고 감는 경우들이 태반이에요. 네네. 학꽁치포는 주로 요 중간 뒷부분에 이렇게 와이어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고 그 이유가 가비는 와서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달려 있다 보니까 후킹을 하지 않으면 이게 안 걸립니다. 그래서 요 주로 어부들이 많이 쓰는 방법인데 요 중간 뒷부분으로 학꽁치를 많이 이렇게 바늘에 최대한 가까운 부분으로 묶어놔요. 네네네. 그리고 한 4마리 5마리 잡으면 이게 없어질 거의 뭐 그냥 너저분하게 돼서 교체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성 학꽁치 포들이 많이들 나와 있습니다. 네네. 이제 배를 이제 올라타시기 전에 미리 다 세팅을 해서
감아놓죠. 네네. 그렇게 하시는. 육지분들이 제주도로 갑오징어 낚시하러 오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네. 뭐 인터넷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따로 뭐 낚시샵을 이용한다든가 뭐 네. 갑오징어 배를 타기 위한 예약 방법이나 이용 방법은 일반적으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많이들 오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낚시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실력이나 경험도가 A부터 Z까지 모든 분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어찌 보면 맞춤형 예약으로들 많이 하고 있어요. 네네네네. 친절한 배가 있고요. 조과 위주로만 낚시 위주로만 하시는 선사들이 있고 전투 낚시 네. 일단 많이 온리. 잡을 수 있게. 오로지 고기, 오로지 조가. 선수들은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렇죠. 선수분들이 네. 선호하시겠네요. 네. 근데 또 어떤 배들은 밥이 또 기가 막히게 나오는 배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밥이 또 제일 손님들 중요해요. 중에는 밥 먹으러 낚시 가시는 네, 분들도 계실 그쵸, 정도니까 그래서 저희는 낚시 실력 그리고 조력 그다음에 경험치 여러 가지들을 판단을 하고 자리가 없을 때 자리를 또 만들어서 이렇게 낚시를 예, 하다 예. 보니까 네네네. 최대한 손님들의 니드에 맞는 선사를 저희가 연결을 해드려요. 네네네네. 다양한 선사들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그쵸. 계시고 그렇죠. 고객분들의 어떤 수준이나 취향을 고려해서 추천을 해주시고 그렇죠. 또 고객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그렇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그래서 전화 한 통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예약도 가능하시고요. 우리 이 히트 제주 피싱샵에 통화를 하더라도 낚싯배 예약이 가능하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제주도 심해 갑오징어 낚시의 최적 시기는 언제라고 보면 될까요? 보통은 3월 한 달 내가 네네네. 가장 클라이막스고 3월 한 20일 말쯤부터 슬슬 이제 마리수가 조금 변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보통 2월 넷째 주에서 3월 넷째 주 그 사이가 최고의 마리수로. 예. 사이즈가 최고 큰 때라고. 사이즈는 점점 커지고 더 커집니까? 지금이 마리수 사이즈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사실 한치가 나오는 시기 이전까지는 네. 계속 가비를 할 수가 있죠. 혹시 제일 잘하시는 게 두 종류니까. 옆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못 잡고 좀 배가 조항이 안 좋아요. 네. 나는 이럴 때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래도 남들보다 조과를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꿀팁 같은 거 있으면 하나만. 꿀팁 있죠. 채비를 하단으로 내리게 되면 수심이 60m라고 쳤을 때 네. 여기 찍히는 숫자가 61, 62 정도가 찍힙니다. 네네네네. 그러면 요 뽕돌이 바닥에 딱 닿는 순간 배는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풀리지 않게 레바를 딱 멈춰버리면 로드는 텐션이 잡히는데 이 채비가 붕 하고 떠요. 봉돌이 최대한 바닥을 끌어줘야 입질을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네네네네. 그 말인 즉슨 수심이 60m에서 여기에 62m가 찍혔을 경우에는 1, 2m를 더 풀어버립니다. 라인이 축 처지겠죠. 여유줄을 좀 주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배를 닫고 가만히 로드를 잡고 있으면 로드가 텐션이 아주 천천히 텐션이 쑥 하고 잡히게 됩니다. 그 찰나 다른 사람보다 2, 3m는 더 긁을 수 있어요. 네네네. 그 긁는다는 거 바닥을 네. 긁는 그 시간을 최대치로 많이 잡아주면 네네네. 줄수록 네. 입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액션이 없는 거네요. 액션은 있죠. 있긴 액션은 합니다. 있는데 네. 70m, 80m, 90m까지 전달이 안 돼요. 네네네네. 그래서 위에서는 심하게 크게 움직여야지 그 액션이 하단에 전달이 되는데 매번 낚시하던 분들이 아니고서는 차라리 최대한 바닥을 긁어주게끔 네네네. 그게 입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봉돌이 이 채비 중에 가장 무겁다 보니까 봉돌이 내려가고 이 뒤까지 줄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V자 형태로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액션을 과하게 주다 보면 이 V자 뒷줄이 본줄에 감기는 경우가 많아요. 채비가 이렇게 올라타서 엉키는 경우들이 생기다 보니까 위아래 액션보다는 좌우 옆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액션이 훨씬 낫습니다. 바닥을 끌고서 텐션이 어느 정도 딱 잡히게 되면 이 입질이 전달이 돼요. 아주 미세하게. 네네네.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이 입질 파악이 제일 까딱. 문제겠네. 이 까딱하는 이 찰나를 파악을 하시든가 아니면 옆으로 좌우로 로드를 이렇게 당기게 되면 네. 묵직함이 조금 달라요. 무게감.
갑오징어가 달라붙어 있을 때하고 안 달라붙었을 때하고 그 무게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입질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전동릴 없어도 돼요? 전동릴이 필수는 아니에요. 일단 전동릴은 갑오징어가 띠끼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죠? 한치. 갑오징어, 무늬오징어 중에 다리가 가장 짧은 게 갑오징어입니다. 갑오징어. 네네. 그리고 다리가 얇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메인 두 촉수가 아닌 이상 올라오다가 껍질이 띠껴서 채비만 올라오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 반면에 수동릴은 릴링을 내가 조절을 하기 때문에 띠끼는 경우보다는 힘든 경우는 많죠. 수심 80m에서 럭비공 사이즈가 올라오면 나중에 어깨가 찢어질 정도로 힘들죠. 그게 갑오징어의. 그리고 또 우리 샵이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낚시들 로드 릴을 대여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선상 낚시 이런 뭐 갑오징어 낚싯대도 여기서도 대여가 가능하신가요? 그렇죠. 갑오징어, 깔치 낚시, 뭐 한치 낚시, 원투 낚시, 루어 낚시 모든 장비는 대여가 다 가능하시고요. 네네. 그냥 몸만 오시면 돼요. 뭐 육지에서 놀러 왔다가 네. 갑오징어 한번 할까 하고 들려도 충분히 옷만 따뜻하게 입고 배에서도 용품들을 빌려주시긴 하는데 사실 우리 샵에서 하는 게 더 조금이라도 더 그렇죠. 좋은 것들을 그렇죠. 해주시겠죠? 그렇죠. 같은 값에 좋은 것들로. 이해를 하고 가시냐 아니면 그냥 배에 가서 장비 대여해서 그냥 낚시하냐 네네. 차이는 물론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한번 딱 설명을 듣고 가시면 그렇습니다. 좋죠. 예. 낚싯대 하나 빌리면서 레슨 받고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도와줘요 피싱템. 우리 피싱템에서 서포터즈들 도움을 주셨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갑오징어 채비들 다 만들어 주시고 애기도 좋은 애기들 많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있습니다. 한 박스 더 있는데 요것도 한번 볼게요. 저희가 이번에 8명이 출조를 하게 됐는데 8명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로드를 또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타코스틱이거나 뭐 심해 갑오징어 로드, 우리 피싱템에서 출시한 로드들이 있거든요. 그 로드가 아닐까 싶어요. 삼각대가 없지. 아유, 내가 제주도 빠져서 이런 짓을 하고. 네. 요즘으로 바꾸니까 바로 쓰는 영상이에요. 요. 아이고 우리 로빠님, 우와 크다. 어떻게 잡으셨어요? 감입니까? 축하드립니다. 제주가비. 나이스 나이스. 예. 항상 꼭 18 남더라고요. 맛이 묵직하신가 봐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 무거우세요? 오늘 몇 마리 뜨십니까? 아 진짜요? 오. 이야. 축하드립니다. 나이스. 오. 팔 아프시죠? 아 뭐야? 오징어인데? 우와. 우와. 오징어. 예.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떨구는 장면을 찍었어야 되는데 아깝다. 축하드립니다. 우후. 인생 첫 갑. 묵직합니다. 처음 느껴보는 첫 인생 갑이. 인생 첫 갑이. 와. 느낌이야. 그러네, 진짜 끈적하네요 그냥. 와씨. 전동. 자, 몇 미터 남았습니까? 몇 미터 남았어요? 예, 10. 욕도 하시네. 에이. 왼손은 안 아픈데 왜